메인 도로에는 좀 다양한 상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고. 네네네. 설해마을이 옛날에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다면 이제는 되게 번잡한데 그렇다고 상권이 엄청 좋지도 않고 길은 좁고 오르막길 많고 다 아스팔트 길이고 차랑 같이 다녀야 되는. 여기 보면 여기 레베빌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반포사 아동의 거의 대장격 되는 고급 빌라예요. 네. 동안단지가 진짜 여기에 그나마 아직까지 옛날 부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지거든요. 네. 여기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가 방배중학교인데 방배중학교 중심으로 네. 밑으로 내려오면 메인스트리트고요. 네. 여기가 반포사 아동이에요. 네. 그 방배중학교에서 넘어가면 네. 신동광단지고요. 네. 이제 방배중학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동광단지입니다. 이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네. 거죠. 여기 보시면 방배중학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삼창 골든빌리지가 있어요. 네. 1970년대 준공이 돼가지고 엄청 오래된 빌라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엄청 오래된 빌라인데도 지금 매매 가격이 그래도 16억, 17억에 팔려요. 왜냐?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기 위치를 보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되게 넓거든요. 네. 저 동이 한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싹 밀고 뭐 소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네. 고급 빌라를 지으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남산랑 한강이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땅값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골든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고도 높고 네. 왠지 그 대지 면적이나 대지 지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지 지분도 되게 넓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됐을 때 근데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죠 또. 아, 그렇지. 뭐 10년이 될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네. 내가 왜 재건축하냐 안 나갈랜다 이런 사람들 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건축만 되면 여기는 위치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방배중학교를 따라서 요 길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 신동관 단지고요. 거기 왼쪽 저기서 네, 왼쪽으로 네. 들어가면 신동관 단지고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동관 단지예요. 네.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기가 그 유명한 효성 빌라예요. 아, 네네. 저기가 대지 지분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효성 빌라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재건축이 들어갈 거예요. 저기는. 네. 그래서 2018년 5월쯤에 부동산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효성 관련된 거. 네, 근데 저기가 대지 지분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용해요. 예. 여기 보시면 설해마을 효성 빌라인데요. 네. 담 처진데 저기 끝까지 다 효성 빌라예요. 저 밑으로도 저기까지 네. 다 효성 빌라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얘네 말로는 빌라로 재건축을 안 하고 소형 네. 아파트 단지 한 100세대 정도 되는 네. 1대1 재건축이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고급화 해가지고 가겠다. 여기가 재건축이 한참 말이 나왔을 때는 20 몇 억, 호가가 25억이랬고 네. 실제 거래된 거는 그것보다 2, 3억 정도 낮았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막으로. 여기 보시면 상지 리츠빌. 네, 리츠빌. 네, 상지 카이올림에서 지은 건데 네. 여기를 시작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동광단지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네. 저기 하얀 빌라도 있는데 저것도 되게 오래된 빌라인데 저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네. 가면 동광단지 시작이고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빌라들하고 주택들만 있어요. 거래된 게 네. 100평 정도 되는데 22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수 대비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네요. 예, 평당 2,200만 원이면 사실 지금 강남 뭐 반포 이쪽 일대가 못해도 평당 6,000원인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오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이 동네가 되게 살기가 프라이빗하고 좋아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설해마을 메인 스트리트를 A구역이라고 하면 네. A구역은 간간히 고급 빌라들도 있고 네. 좋은 집들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세락해가고 있는 느낌이 확 네, 들고요. 맞아요. 여기는 딱 보다시피 굉장히 조용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주택, 여기 있는 주택, 빌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다 또 평수도 여기는 소형 빌라가 하나도 없어요. 동광단지는 네. 완전히 대형 평수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2013년에 부동산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그 당시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13억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투자성이 거의 떨어지는. 네, 투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는 22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저기 프레스턴 있잖아요. 저기 네. 저기도 한 100평에서 한 110평인가 이렇게 돼요. 저기는 오히려 여기보다 더 싸요. 아펠바움보다. 제가 정확하게 실거래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10억 후반대에서 20억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딱 봐도 여기는 부촌 느낌이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딱 부촌이네요. 네, 동광단지가 옛날에 90년대에 네. 설해마을, 반포동, 방배동이 부촌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형성된 데가 여기예요. 이쪽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부자들이 산자락을 네. 좋아한대요. 맞아요. 평창도 성북동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에는 살고 싶은데 이런 어떤 산자락이 껴있는 고급 빌라 주택들이 많은 동네가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됐죠. 이제 평수 대비 싸다, 네. 뭐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동광단지 방배동 쪽에 네.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옛날부터 살아왔던 전통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주택 보이시죠? 네. 오. 여기 으리으리해요 정말. 되게 크네요. 별채도 있고 본채도 있고, 예전에 주차장 문 열리는 것도 봤었는데 네. 되게 넓어요. 마당도 엄청 넓고. 그리고 여기도 주택이에요. 옆에도. 이것도 엄청 큰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자들이 많이 거주는 하고 있어요, 이쪽에. 네. 근데 예전의 영광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여기 살다가 강남이나 다른 반포에 있는 다른 아파트나 네. 아니면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리가든 7차 건축 현장이고요. 설해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핫하게 뜨고 있는 빌라 중에 어퍼하우스가 하나가 있고, 네. 리가든이 설해마을에서 떠가지고 네. 지금 한남동에 또 진출을 했어요. 유엔빌리지에.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시면 사평 쪽으로 이제 네.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어퍼하우스예요. 그 유명한. 여기도 되게 조용해요, 살기. 네. 그래서 설해마을에서 좀 고급 빌라촌이나 뭐 고급 주택촌이 어디냐라고 봤을 네. 때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퍼하우스 있고, 1, 2차 있고, 그 뒤쪽에도 리가든 생기고, 여기 리가든 2차. 이 하우스가 처음에 분양할 때 이게 뭐 21억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22억 이렇게. 최근에 얘가 최고가 찍은 게 28억이에요. 어퍼하우스가. 5년 만에 6억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리가든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안 올랐어요. 얘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어퍼하우스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일로 쭉 가면 이제 여기 이 길 따라서 저기 되게 좋은 주택도 하나 있고, 왼쪽에 이런 110평, 120평대 빌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 20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돼요. 네. 한 120평 기준으로. 근데 네. 어퍼하우스 신축이니까 28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건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과연 오를 것이냐, 전 절대 안 오른다고 않을 것 봐요. 같아요. 저도 설해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 알고 있고 히스토리 다 아는데, 설해마을에서 가격 저항선 30억대예요. 30억이에요. 아무리 신축이고 뭐 120평이고 이래도 설해마을에서 30억을 넘어가는 곳은 거의 없어요. 썬데일, 네, 펜트하우스만 펜트하우스. 유일하게 넘었던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가든, 어퍼하우스, 뭐 레베빌 등등등 해가지고 30억을 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해마을의 최대 가격 저항선이 거의 30억 정도인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 아파트가 있잖아요, 저쪽에. 근데 굉장히 지금은 낙후돼 있고, 저기도 이제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밑에는 다 이제 조금 낡은 빌라들 위주고요. 그 반대편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고급 빌라들하고 주택들이 좀 많아요. 아까 영정 씨가 얘기한 대로 설해마을 빌라는 신축 같은 경우는 한 3, 4년, 4, 5년 살다가 뭐 매매를 해도 매매가 되는데, 6, 7년, 7, 8년 된 빌라를 샀다가 몇 년 더 살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냥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네. 설해마을이 더 이상 이제 부촌 이미지가 아니고, 뭐 유엔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는데, 설해마을은 이제 조금 부촌 이미지에서 한 발짝 비껴간 것 같아요. 대체제들이 워낙 많이 네. 생기니까 굳이 설해마을 아니어도 살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쪽 뒤에 보시면 주택들 좋은 곳 되게 많아요. 여기도 주택인데 이쪽도. 설해마을에 아직도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연정지 뒤에 있는 이 주택도 또 되게 신경 써서 잘 지은 진짜 신경 많이 주택이고요. 쓰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대지도 네. 넓은데. 그리고 여기도 옛날부터 살던 이제 부자 아저씨들이 네. 지어놓은 주택, 다 주택이에요, 여기서부터. 성북동 주택촌 같은 느낌. 네, 네. 3년 전에 저거 공사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저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지 매입 비용만 한 50억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안에가 3층인데 주택 네. 안에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해놨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는 저 주택은 네. 못해도 한 1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저기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네. 대지 비용만 50억 주고 샀으면. 그것도 3, 4년 전에. 그러면 그럼 최소한 지금 저 최소 100억은 주택은 들죠, 최소. 예, 저 주택 하나가 100억은 넘을 거예요. 저 네. 주택이 완전 초호화 주택. 네. 에 사는 부자들도 아직도 많이 살고는 있어요, 동광단지에. 네. 근데 예전의 명성만큼 부자들만 사는 동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살던 뭐 부자 아저씨들, 네. 저렇게 자기가 매입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주택을 지은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도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설해마을은 좀 가성비, 평수 대비 가성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가성비가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보면서 그렇죠. 사실 강남 서초에 이 정도 가성비가 좋은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 또 조용하잖아요. 네. 뭐 치안도 좋고, 맞아요. 보안도 좋고, 네. 그리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네. 그때는 부촌이었고 부자들만 살았는데, 네. 이제는 저런 낡은 주택들을 사가지고 원룸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영돈 씨 말대로 위치도 좋고, 네. 뭐 나름의 어떤 학군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15평짜리, 20평짜리 원룸 쪼개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더 이상은 이제 부촌의 이미지를 부촌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아니죠. 거죠. 지금 점점. 부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네. 보시면 이 뒤에 있는 레베빌이 설해마을 방배동에 있는 레베빌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곳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잘 지었어요. 대지 제일 넓고, 그리고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 꼭대기층에 살면 남산 한강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32억에 거래가 됐어요. 네. 여기 레베빌이. 여기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설해마을 또는 방배동 이 네. 고급 빌라 단지에서 가격 저항선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32억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네. 여기는 딱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동황단지 빌라들이 쫙 있는 도로예요. 네. 저 뒤에 보시면 저거 다 원룸이에요. 원룸, 투룸, 쓰리룸인데 15평에서 한 25평 정도 되는 원룸, 투룸들인데 예전엔 설해마을에 저런 소형 평수 쪼개기 빌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다가구 빌라죠. 고급 빌라가 아니라. 근데 건축업자들이 이제는 여기다가 고급 빌라를 짓는 게 더 이상 수익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런 쪼개기 25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걸 많이 지어서 파는 것 같아요. 저기 분양가를 보니까 5억에서 4억 정도 하더라고요. 비싼 데가 5억 8천, 뭐 싼 데가 뭐 4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고급 빌라 20몇 억이 분양해봤자 잘 되지도 않고 할인 엄청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축비도 더 많이 들고 자재비도 더 많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싸게 지어서 쪼개기 해가지고 5억 4억에 팔면 훨씬 더 수익 타산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생기는데 한번 가보시죠. 설해마을에 만약에 집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신동황단지보다 동원단지가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고급 주거단지 살고 싶다 하면 동원단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동원단지도 요즘에 그런 게 좀 희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형 평수의 쪼개기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도 조용하긴 한데 동네 전체가 다 이런 데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이 동네 정말 살기 좋아 했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 이사를 갔어요.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부동산들도 많이 하는 말이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옛날에는 정말 되게 좀 부촌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살다가 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갈 때 이게 이식이 잘 안 돼. 안 팔려요, 빌라가 잘 팔리지가 않아요. 거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부자는 부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부자들이 안 사는 지역이라고 하면 부자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를 보면 쇠락해가는 부촌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평, 90평짜리 빌라를 뭐 13억, 12억이면 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려고 하고 야 평수 괜찮다 가성비 좋네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신혼집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무조건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해라. 전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매매를 한번 하면 나중에 익스트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굳이 뭐하러 다 매매를 해요. 전세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좋다 나 여기 오래 살고 싶다 하면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요? 와 이제는 정말 메인 도로까지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저기 있는 이제 좀 작은 주택들이 예전에는 저 밑으로 여기가 보시면 고지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절로 쭉 가면 방배중학교고요. 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방역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좀 내방역 쪽에 많았는데 내방역 쪽에 많았던 다가구 일반 주택들이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왜냐하면 이 위에 살면 싼 가격에 사서 뭐 방배중학교 밑에 있는 설해마을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설해마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좀 네임 브랜드도 있고 또 저 뒤로 가면 또 산책로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신동황단지 둘러봤는데요. 이 뒤로 있는 게 뭐 써니힐즈, 캐슬렉스, 저기 나인힐즈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라인은 전부 다 한 10, 뭐 비싸면 13, 4억 정도 되고 싸면 한 뭐 9억에서 10억 사이, 11억 이 정도 되는 빌라들이에요. 그래서 평형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쪽에 보면 리가든이 보이죠? 저 끝에 있는 저게 리가든 6차였나 5차였나 그런데 6차랑 5차랑 붙어 있어요. 리가든 5차가 26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리가든 6차가 22억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100평 정도 하고요. 그나마 신축 빌라들 리가든 저기 5차 6차는 신축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2014년 준공이 됐으니까 그나마 신축 빌라들은 나중에 리세일을 할 때 이제 거래가 되긴 되는데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리세일을 하려고 했을 때 거래가 거의 잘 안 돼요. 아니면 자기가 금전적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영정 씨는 어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딱 느껴지는 게 저는 설해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알던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연예인도 많이 살고 연예인도 많이 살고 오늘 보니까 그냥 평범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 동강단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럭셔리한 집도 많고 좀 퀄리티도 좋고 그런 거 많이 느껴졌지만 그리고 아파트랑 빌라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일단은 빌라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정말 많이 든다. 그리고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진짜 뭐 감가상각도 굉장히 심각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빌라에 대해서 오래된 빌라를 사지 않기 때문에 다시 거래하기 힘들다라는 점 그런 단점을 또 느꼈고 그다음 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뭔가 단지 내에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건물 관리나 수리 같은 거 할 때 비용들도 너무 적은 세대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가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파트만 살아봤기 때문에 영조 씨는 또 건물 전문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딱 보니까 빌라 살 때 이런 거는 좀 유념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굉장히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런 프리미엄한 동네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